안녕하세요.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 정말 습한 날씨죠. 제가 원래 머리가 곱슬머리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좀 머리를 만지고 와도 한두 시간 내에 이제 제자리로 다 가는데, 그 제자리도 참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하고 또 아이들하고 있을 때 짜증도 날 텐데, 아마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더위와 함께 장마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형제간의 편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편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측면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외동이 아닌 두 아이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을 두었을 때 부모는 이제 공평하려고 애를 쓰죠. 첫째가 있을 때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첫째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경우도 있고, 둘째가 좀 큰애한테 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둘째를 좀 더 보살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공정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 나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그런 두 아이를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너무해, 불공평해, 누구만 예뻐해 라고 하면 내가 그런가 하는 마음에 좀 착잡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느 집에서 서열적으로 어떤 아이를 좀 더 어떻게 잘해주나, 아니면은 좀 더 벌을 주나, 이제 이런 보편적인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집안 분위기인데요. 이제 그 집의 정말 가정 문화 혹은 부모의 가치관, 주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무슨 결심이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아들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잔치도 하고,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집이 없겠지만 이렇게 막 윗목에다 밀어놓고 죽으면 할 수 없지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가정이면 이제 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주고, 좀 잘되라고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 이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딸이 더 좋다 이제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딸이랑 아들이랑 있을 때 딸을 더 잘해준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막내를 예뻐하는 집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내라는 아이가 부모가 제일 마음이 편할 때, 그리고 큰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경험이 풍부할 때 태어나기 때문에, 막내는 막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다급하거나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린데 잘못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막내니까 하고 봐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거는 막내가 어려서 예쁜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 정도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하는 어떤 이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막내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가 이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들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봐줘? 쟤는 왜 혼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막내라는 게 그 부모의 제재를 통과하는 어떤 무사 통과 패스 카드 이런 게 되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집의 경우는 좀 아이들 중에 똘똘한 애를 좀 더 부모가 혹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예뻐하는 경우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보다는 순한 아이를 더 허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아이의 서열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는지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랄 때 별로 차별이라는 걸 당했다라고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차별을 안 당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첫째기 때문에 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뭐 동생들이 본받게 해라,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듣긴 했는데 아마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째라서 그렇고 뭐 제 동생들도 둘째라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서 둘째를 가졌을 때 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났어요. 6살 큰 첫째 딸에 비해서 이제 둘째 아들은 6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뭐 공정하게 대해야지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뭐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 큰애는 뭐 찬밥이겠네, 라든지 큰애가 좀 둘째를 많이 봐야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비행기는 딸이 태워준대, 뭐 그러면서 이제 딸이 더 유용하다, 아니면 뭐 부모한테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고루하거나 되게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제가 아이를 낳고 특이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둘째한테 막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서는 막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둘째를 막내야라고 부를 생각도 없었고, 지금 막내야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막내라고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5남매 중에 막내예요. 막내로 크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내야 이랬던 게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었었나 보다. 이제 이 정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막내라고 부를 마음도 없고, 큰애를 큰애야, 둘째를 둘째야 이렇게 부를 마음도 없고, 그냥 다 이름으로 부를 거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첫째가 둘째를 뭐 업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굉장히 예뻐했어요.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인형놀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제 하도 동생을 업고 다녀서 이제 동네에서는 이렇게 큰애가 나타나면 작은 엄마 같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동생, 그 애기 같은 동생을 이제 돌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언제까지나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뭐 만지고 돌아다니고 뭐 잡아당기고 이제 부수고 이럴 나이가 되면서 다툼이 시작됐죠. 뭐 아이들이 당연히 뭐는 만지면 되고 뭐는 안 되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애가 뭐 소중히 간직했던 거, 뭐 아니면 숙제로 내야 될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기면서 큰애가 또 작은애를 때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형제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뭐 일이라 저는 이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그게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서 이제 뭐 중재하고 말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남자애가 연년생이면 진짜 심각할 텐데 라거나 여자애가 비슷한 성향의 연년생이면 진짜 심각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애가 점점 커가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5살, 6살이 되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 큰애가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자기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있으면 안 그러는데 엄마가 없을 때 아빠는 동생만 데리고 놀고 동생한테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자기는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그냥 큰애는 컸으니까 뭐 나름 뭐 자기 할 거 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가 주말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까지 말해서 얘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남편은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좋아했고 예뻐했고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둘째가 났을 때 특별히 아들이라고 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들어도 뭐 저는 그냥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없을 때 아빠가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차별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차별을 한 게 아니고 둘째가 좀 말썽을 부리면 큰애가 때리잖아. 근데 그 조그만 애를 어쩜 그렇게 세게 때린지 모르겠어. 어디서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정말 화가 난 표정을 했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이제 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봤다는 차별의 표정이 저거구나 하고 저는 짐작을 하게 됐는데 왜 저렇게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정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화가 난 표정은 애가 둘 있는데 자식이 서로 형제가 싸우는 그 장면을 본 아빠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맞았을 때 그 맞은 걸 생각할 때 그 억울함, 화나는 마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 5남매 중에 막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로 위에 형제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그래서 누나가 둘, 형이 둘 있었는데 이제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끼리 이제 형제끼리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편의 경우는 좀 일방적으로 맞거나 혼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막내라서 어떻게 컸어 하고 좀 다른 상황에서 물어봤죠. 했더니 그냥 막내야 하면은 그냥 자기 심부름 시키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 맞았어? 그랬더니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내가 개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싸늘한 분노가 표정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남편은 둘째가 아들이라서 뭐 혹은 더 예뻐서 예뻐한 게 아니라 큰애가 둘째를 뭐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그 둘째한테 막내로서의 자기 감정을 이입했구나. 뭐 어쩌면 저렇게 조그만 애를 세게 때릴 수가 있지? 뭐 어떻게 저렇게 약자를 괴롭히지? 하는 이제 약자로서의 감정이 이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많이 감싸게 되고 큰애는 조금 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첫째한테 조금 더 감정이입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뭐 누나 스케치북을 찍거나 뭘 망가뜨리면 얼른 큰애를 좀 달래줬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소중한 거는 좀 동생 손이 안 닿게 치워놓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동생이 망가뜨리면 무조건 사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보다 조금 더 제가 큰애 마음을 알아줬던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제가 첫째로 자라다가 뭐 좀 양보해라 라든지 좀 책임감 있게 해라 뭐 조금 더 어른스럽게 굴어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큰애도 앤데 아직 어린애인데 하는 마음들이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둘 혹은 셋 혹은 그 이상 있을 때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줘야겠다. 뭐 첫째한테 너무 책임감을 강조하지 말아야겠다. 막내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투사되는 내 무의식적 감정도 아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기피하고 강하게 결심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감정까지 납득을 시키고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자, 이제 유난히 어떤 애가 조금 더 안타깝고 유난히 어떤 애가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얄미울 때 그냥 이래서 그래 하고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좀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아이들한테 투사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한테 가는 내 감정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아이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마음으로 대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